순덕 집사님, 저와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주실 수 없을까요? 그때 내 가슴이 얼마나 두근거렸는지 70이 넘은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했던 순간들이 어떻게 우리 가족을 흔들어 놓게 될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2012년 가을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9년째.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혼자만의 하루를 시작했어요. 찬밥 한 공기에 김치 몇 쪽, 그리고 따뜻한 현미차 한 잔이면 충분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늘 생각했어요. 이렇게 혼자 살다가 언제까지 살게 될까?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어느새 할머니가 되어 있었어요. 주름진 손등,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무엇보다 홀로 된 여자의 쓸쓸한 눈빛이 거기 있었습니다. 첫째 딸 미영이는 부산에서 살고 있고, 둘째 아들 철수는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으니 명절 때나 가끔 안부 전화로 목소리를 듣는 게 전부였어요. 그래도 교회만큼은 빼먹지 않고 나갔습니다. 젊을 때는 남편이 싫어해서 제대로 못 다녔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거든요. 늘 앉던 자리, 오른쪽에서 세 번째 줄 끝자리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새로 오신 교우를 소개하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오신 박정수 권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인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시고 혼자 지내시다가 이웃분의 권유로 우리 교회에 나오시게 되셨습니다. 그때 일어서서 인사하시는 그분을 보았어요. 키가 크지는 않지만 단정한 모습에 무엇보다 온화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보다 2살 정도 많아 보였는데 인사하실 때의 정중한 모습에서 품격이 느껴졌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오는데 그분이 저에게 다가오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정수라고 합니다. 아, 네, 김순덕입니다. 교회에 나오신 걸 환영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 근처에 사시나요? 저는 이 동네가 처음이라 아직 잘 모르거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정수 씨는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내시다가 자식들이 사는 이 동네로 이사 오신 참이었어요. 저와 같은 처지였던 거죠. 아, 이분도 혼자 계시는구나. 그 다음 주일부터는 자꾸 정수 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예배 시간에도 가끔 뒤돌아보게 되고 찬송 부를 때 들려오는 그분의 처음 목소리에 괜히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예배 후 교회 문 앞에서 마주쳤는데 정수 씨가 먼저 말을 거셨어요. 순덕 집사님, 혹시 시간 있으시면 차 한잔 하지 않으실래요? 이 동네 맛있는 찻집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다른 남자와 차를 마신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거절하기도 미안하고 솔직히 말하면 마음 한구석에서는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하는 대화가 그리웠어요. 그렇게 처음으로 둘이서 차를 마셨습니다. 정수 씨는 아내를 잃은 지 2년 정도 되었다고 하셨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혼자 있으니 얼마나 적적하신지. 집사님도 많이 외로우시죠? 자식들이 가까이 있어도 매일 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교회에 나오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정수 씨의 말이 마음 깊이 와 닿았어요. 정말 외로웠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도 저녁에 혼자 앉아 있을 때 그 막막함은 어쩔 수 없었으니까요. 그 이후로 교회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었고 가끔씩 차를 마시는 일도 늘어났어요. 정수 씨는 정말 다정한 분이셨어요.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다 주시기도 하고
혼자 사는 게 불편하지 않은지 걱정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대화할 때 그분의 눈빛이 좋았어요. 진심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제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어느 날 저녁, 정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저녁 드셨어요? 혹시 안 드셨으면 근처 식당에서 같이. 아, 이미 먹었는데요. 사실은 거짓말이었어요. 아직 저녁을 안 먹었지만 남자와 저녁을 같이 먹는다는 게 왠지 부담스러웠거든요. 아, 그래도 산책이라도 같이 하시죠. 날씨가 참 좋네요. 결국 나가서 정수 씨와 함께 동네 한 바퀴를 돌았어요. 가을 바람이 선선하게 불고 가로등 불빛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런 저녁이었습니다. 이런 기분이 이렇게 좋은 거였나.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이지. 내가 뭐 하는 거야? 70이 넘은 할머니가 남자랑 산책이라니.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니 더욱 죄스러웠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다른 남자를 생각하다니. 설사 남편이 저에게 잘하지는 못했어도 죽은 사람을 배신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은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정수 씨와 함께 걸었던 그 따뜻한 기분과 죽은 남편에 대한 죄책감이 계속 교차했습니다. 그 다음 주 교회에서 정수 씨를 만났을 때는 좀 어색했어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집사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혹시 제가 뭔가 실수한 게 있나요? 왠지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정수 씨의 세심한 배려가 오히려 마음을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다정한 분을 만난 게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웠거든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걸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집사님, 제가 혹시 부담을 드린 건 아닌지, 혼자 사시는 분한테 자꾸 연락드리고 함께 시간 보내자고 해서. 아니에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정수 씨도 저처럼 조심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요. 혼자 사는 사람끼리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싶어서일 뿐인데 왜 이렇게 죄스러워해야 할까요?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을까? 정수 권사님도 혼자 계시고 저도 혼자예요. 서로 좋은 친구가 되면 안 될까요? 물론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수 씨의 환한 미소를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날부터는 좀 더 자연스럽게 정수 씨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교회 예배 후에는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고 날씨 좋은 날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셨어요. 자식들 걱정, 건강 염려, 혼자 사는 어려움, 그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마음들을 편안하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2012년 겨울이 깊어갈 무렵이었어요. 교회에서 송년 모임이 있었는데 정수 씨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다른 교우들도 자연스럽게 우리를 한 쌍처럼 여기는 분위기였어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정수 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셨어요. 순덕 집사님. 네. 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실지 대충 짐작이 되었거든요. 저와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주실 수 없을까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집사님 같은 분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권사님, 부담 가지지 마세요.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답해 주세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 자식들은 뭐라고 할까? 그리고 나는 정말 정수 씨를 사랑하는 걸까? 거울을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순덕아, 너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잖아. 이번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 일주일 후, 저는 정수 씨에게 답을 했어요. 저, 생각해 봤는데요. 네, 조심스럽긴 하지만 권사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정수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요? 후회하지 않으실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번은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의 늦은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련과 갈등을 불러일으킬지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저 마음이 따뜻하고 행복했을 뿐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니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선물일까? 정수 씨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지켜줘요. 네, 그럴게요. 그때는 정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사랑만 있으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자식들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뭐라고 할지 상상만 해도 답답했거든요.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순덕아, 언제까지 숨길 거야? 떳떳하지 못한 일도 아닌데. 마침 그날이 철순의 가족이 저녁을 먹으러 오기로 한 날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와서 밥을 먹곤 했거든요. 미영이는 부산에 있어서 자주 올 수 없지만 철수는 그래도 가끔씩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말해보자.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어. 오후 내내 저녁 준비를 했어요. 철수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만들고 손자 민준이가 좋아하는 잡채도 준비했습니다. 며느리 현숙이도 좋아할 만한 나물 반찬들도 여러 가지 만들어 놓았어요. 어떻게 말하지? 사실은 요즘 좋은 분을 만나고 있다고 할까? 아니면 교회에서 친한 분이 생겼는데 라고 돌려서 말할까? 6시 정각에 철순의 가족이 도착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 현숙이가 밝게 인사했고 뒤따라 들어온 고등학생 손자 민준이가 반갑게 안겨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하시죠? 철수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평소보다 관심 있게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응, 별일 없이 지내고 있어. 다들 앉아서 밥 먹자.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지만 한편으로는 오늘 할 말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민준이의 성적 이야기, 현숙이의 직장 이야기, 철수의 회사 일 등. 그러다 철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혼자 계시느라 많이 심심하시죠? 우리가 자주 못 와서. 아니야, 교회도 나가고 이웃분들도 있고. 괜찮아. 그래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실 텐데. 바로 그때였어요.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요즘 교회에서 좋은 분을 알게 됐어. 순간 식탁 분위기가 조용해졌어요. 철수와 현숙이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라고요. 좋은 분이요? 어떤 분인데요? 현숙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정수라고. 저보다 2살 위시고 부인을 잃고 혼자 계셔서 우리랑 처지가 비슷해. 교회에서 만나서 가끔 차도 마시고
산책도 하고 철수의 얼굴이 점점 딱딱해지는 게 보였어요. 현숙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보고 민준이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듯 어리둥절해했습니다. 그냥 친구 사이인 거죠. 현숙이가 조심스럽게 확인했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거짓말을 할까도 생각했지만 이미 시작한 말이니 끝까지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사실은 조금 더 각별한 사이야. 각별한 사이라는 게 철수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는 뜻이야. 그 순간 철수가 확 일어섰어요.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철수야, 일단 앉아서 뭘 더 들어요? 어머니가 그 나이에 무슨 연애를 해요? 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현숙이는 남편의 옷깃을 잡아당기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체면이 있지 않아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철수야, 엄마도 혼자 살기 외롭다고. 외로우면 우리가 자주 와서 뵈면 되죠. 왜 남자를 만나세요? 가슴이 콱 막혔어요. 평생 이 자식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제가 조금 행복하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대하다니. 철수야, 엄마 말 좀 들어봐. 들을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겨우 9년밖에 안 됐는데 9년이면 충분하지 않아? 충분하다고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철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꽂혔어요. 정신을 차리라고? 내가 지금 정신이 나간 거라고? 현숙이가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고 민준이는 무서워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철수야, 엄마도 사람이야. 혼자 있으니까 외롭고 외로우시면 취미 활동이라도 하시든지. 왜 하필 남자예요? 그분은 좋은 분이야. 엄마를 아껴주시고. 아껴준다고요? 어머니, 정말 순진하시네요. 그 나이 된 남자가 여자한테 접근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세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뭔 소리야. 그게 혼자 사는 할머니들, 돈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정수 씨는 그런 분이 아니야. 어머니가 어떻게 알아요? 며칠 만난다고 사람을 다 알 수 있어요? 현숙이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이 외로우시다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요즘 세상이 워낙 복잡하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신중하게? 내가 어린애야? 그런 뜻이 아니라 혹시 그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고. 2개월을 만났는데 뭘 더 알아봐? 철수가 다시 소리쳤어요. 2개월이나 만나셨다고요? 그동안 우리한테 숨긴 게 아니라 확실해지면 말하려고 했던 거야. 확실하다는 게 뭐예요? 설마 재혼까지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그 질문에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사실 정수 씨와 그런 이야기까지는 안 했지만 마음으로는 미영이한테도 얘기해봐야겠다. 철수가 휴대폰을 꺼내들더라고요. 철수야, 지금 전화하지 마. 미영이도 알 권리가 있어요. 그렇게 미영이에게 전화가 걸렸어요. 스피커폰으로 해서 모두가 들을 수 있었어요. 오빠, 무슨 일이야? 미영아, 너 지금 앉아 있어. 엄마, 일로 할 말이 있어. 엄마 무슨 일 있으셔? 엄마가 남자를 만나고 계셔. 전화 너머로 미영이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뭐라고? 교회에서 만난 남자랑 2개월째 만나고 계신다네. 연애하신다고 하셔. 한참 동안 조용하더니 미영이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이세요?
그래, 미영아, 엄마. 그게 미영이도 할 말을 잃었나 봐요. 한참 후에야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너무 성급하신 건 아니에요. 좀 더 신중하게. 그 순간 정말 외로웠어요. 자식들이 제 마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체면과 걱정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40년을 남편 모시고 자식들 키우고 이제 좀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하니까 이래?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자식들 앞에서 우는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미영아, 엄마도 혼자 있기 외로워.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야. 엄마, 저도 엄마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서 빠른 게 아니야. 이 나이에 뭘 그렇게 오래 끌어? 철수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엄마, 저희가 반대하는 건 엄마를 걱정해서예요.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정수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확신해요? 그때 현숙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그분을 한번 저희에게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직접 만나보고 소개해서 뭐해? 너희들이 반대할 게 뻔한데 반대하는 게 아니라 확인해보고 싶은 거예요. 철수가 한숨을 크게 쉬며 말했어요. 엄마, 일단 그분 만나는 것도 좀 자제하시고 우리가 알아보고 나서 결정해요. 알아본다는 게 뭘 알아본다는 거야? 그분이 어떤 분인지, 가족은 있는지, 경제 상황은 어떤지 정말 기가 막혔어요. 철수야, 엄마가 결혼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좋은 분이랑 가끔 만나는 건데 그것도 알아봐야 해. 가끔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2개월이나 만나고 서로 좋아한다고 하시면서 결국 그날은 좋지 않은 분위기로 끝났어요. 철수네 가족이 가면서 철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엄마 행복을 원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문이 닫힌 후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혼자 살기 외로우니까 좋은 분과 친해진 게 그렇게 큰 잘못일까?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어요. 자식들의 반대도 이해는 했어요.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놀랐을 테고 걱정되는 것도 당연하죠. 하지만 그들이 제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서운했어요. 나도 여자야.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고 함께 있으면 행복한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일까?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당신도 나를 이해해 주겠죠? 40년을 당신과 살았지만 정말 행복했던 적이 별로 없었어요. 이제 남은 인생이라도 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어제 가족 시간 어떠셨어요?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야 할까? 아니면 괜찮았다고 해야 할까? 그게 사실 어제 자식들에게 권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반응이 어떠셨나요? 좋지는 않았어요. 많이 반대하더라고요. 전화 너머로 정수 씨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저희 자식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권사님도 자식분들께 말씀하실 건가요? 그래야겠죠.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으니까. 미안해요. 제 때문에. 아니에요. 집사님, 언젠가는 거쳐야 할 일이었어요. 조금 힘들더라도 서로 이겨내봐요. 정수 씨의 따뜻한 목소리가 위로가 되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많은 생각을 했어요. 자식들의 반대 때문에 정수 씨를 포기해야 할까? 아니면
계속 만날까? 결론은 이거였어요.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자식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내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어.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이런 갈등이 계속되면 가족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자식들이 이해해 줄까? 정수 씨가 정말 좋은 분이라는 걸 어떻게 보여줄까? 며칠 후 미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 부산에서 올라갈게요.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응, 언제든 와. 보고 싶었어. 엄마, 그분 한번 만나뵐 수 있을까요? 깜짝 놀랐어요. 반대만 할 줄 알았는데 만나보겠다니. 정말 만나보고 싶어? 네, 엄마가 그렇게 좋다고 하시는 분이니까 어떤 분인지 궁금해요. 그 순간 조금 희망이 생겼어요. 적어도 미영이는 열린 마음으로 생각해 보려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 직접 만나보면 정수 씨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철수는 어떨까? 과연 이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까?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정수 씨와의 사랑, 그리고 자식들과의 화해, 둘 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자식들에게 정수 씨 이야기를 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후로 철수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평소에는 이틀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라도 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진 거죠. 미영이는 그래도 가끔 전화를 했지만 예전과는 달리 어색했어요. 엄마, 몸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분, 요즘도 만나세요? 가끔 만나지. 엄마,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번 주말에 올라가서 한번 배워볼게요. 미영이의 목소리에서도 걱정과 우려가 느껴졌어요. 지지해 주는 건지 반대하는 건지 애매했습니다. 결국 나는 혼자구나. 일요일 아침 평소처럼 교회에 나갔어요. 하지만 교우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두근거리는 소리들이 귀에 들렸어요. 순덕 집사님이 박 권사님하고 그래도 그 나이에 자식들이 뭐라고 하려나. 예배 시간에도 집중이 안 되었어요. 뒤에 앉은 정수 씨의 시선이 느껴지기도 했고 다른 교우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들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정수 씨가 다가왔어요. 집사님, 괜찮으세요? 요즘 많이 힘드시는 것 같아서. 네, 괜찮아요. 저 때문에 힘드시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권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정수 씨와 함께 있으면 행복하지만 그 때문에 받는 시선들과 자식들의 반대가 점점 버거워지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슈퍼마켓에 들렀어요. 우유하고 달걀 몇 개만 사려고 했는데 계산대에 선 동네 아주머니들이 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순덕 씨가 요즘 남자친구를 사귀신다면서. 아, 그래?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자식들도 있는데 말이 안 되지. 요즘 할머니들이 참 철이 없어. 귀를 막고 싶었어요. 평생을 이 동네에서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듣다니. 계산을 하면서도 사장 아주머니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평소에는 정겨웠는데 이제는 왠지 차가운 것 같았습니다. 집에 와서 물건을 정리하면서 한숨이 나왔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저녁 무렵 아래층 김 아주머니가 올라왔어요. 평소에는 반가웠는데 이날은 왠지 달가웠습니다. 순덕 언니, 저녁 드셨어요? 네, 먹었어요.
그런데 언니,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역시나 예상했던 이야기였어요. 요즘 동네에서 소문이 많이 나고 있던데 조심하셔야겠어요. 무슨 소문요? 언니, 남자분이랑 그런 얘기가. 그래서요? 아니, 그냥 사람들이 워낙 말이 많아서 언니 생각해서 하는 소리예요. 제 일인데 왜 신경 쓰세요? 평소보다 날카롭게 대답했어요. 김 아주머니도 당황했나 봅니다. 아, 언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에요? 언니가 좋은 분이니까 괜한 오해받지 말라고. 오해받을 일 하는 게 아닌데요. 김 아주머니는 더 이상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그냥 조심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내려갔어요. 김 아주머니가 간 후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나쁘게 보는구나. 자식들도, 이웃들도, 교회 사람들도. 거울을 보니 늙은 할머니가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내가 이 나이에 사랑을 한다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일까? 남편이 죽었으니 평생 혼자 살라는 건가? 눈물이 났어요. 슬픔도 있었지만 화도 났습니다. 왜 내가 행복하려고 하면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 정수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집사님,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내일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시죠. 따뜻한 메시지였지만 오히려 더 복잡한 심정이 되었어요. 정수 씨를 만나면 행복하지만 그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커.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포기해야 할까? 정수 씨에게 미안하다고,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말할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억울했어요. 왜 내가 포기해야 해?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 거 아냐? 남편과 살았던 40년을 떠올려 봤어요. 정말 행복했던 기억이 별로 없었어요. 술 마시고 들어와서 화내던 모습, 제가 아파도 관심 없던 모습, 자식들 앞에서도 저를 무시하던 모습. 그런데 정수 씨는 달라. 나를 여자로 존중해주고, 내 말에 귀 기울여주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 새벽 3시쯤 되어서야 결심이 섰어요. 포기하지 말자. 이번만큼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자. 다음 날 오후 정수 씨와 만나기로 한 카페에 갔어요. 평소보다 일찍 도착해서 구석진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정수 씨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역시 이분과 함께 있으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사님, 많이 기다리셨어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표정이 좋지 않으신 것 같아서. 정수 씨는 정말 세심한 분이셨어요. 제 기분을 이렇게 잘 알아봐 주시는 분은 처음이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주변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있어서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분위기가 어색하던데. 권사님도 힘드시죠? 힘들긴 하지만 집사님 때문이라면 견딜 수 있어요. 정수 씨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집사님, 혹시 저 때문에 너무 힘드시면 이만 그만두는 것도. 아니에요. 생각보다 강하게 대답했어요. 정수 씨도 깜짝 놀란 표정이더라고요. 저 어젯밤에 많이 생각해 봤어요. 모든 사람이 우리를 반대하고 이상하게 본다고 해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요? 네, 평생을 남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번에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고 싶어요.
정수 씨의 눈빛이 환해졌어요. 저도 그래요. 집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정말요? 네. 아내와 40년을 살았지만 이런 감정은 처음이에요. 그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자식들의 반대도, 동네 사람들의 수근거림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정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당하게 만나요. 숨을 이유가 없잖아요. 자식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영이가 이번 주말에 올라온대요. 권사님을 만나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요? 긴장되네요. 괜찮을 거예요. 미영이는 철수보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정식으로 인사드려 볼까요? 네, 그래요.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어요. 카페를 나와서 함께 동네를 걸었어요. 예전에는 사람들 눈이 신경 쓰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봐도 상관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숨어야 해? 나도 누군가와 함께 걸을 권리가 있어. 정수 씨도 제 변화를 느꼈나 봅니다. 집사님, 오늘 많이 당당해 보이세요. 결심했거든요. 더 이상 남 눈치 보지 않기로. 저도 그래요. 우리 나이에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서로의 젊은 시절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앞으로의 꿈. 집사님, 혹시 여행 가본 지 오래되셨죠? 여행이요? 결혼하고 나서는 한 번도. 저도 그래요. 언젠가 함께 여행 가면 어떨까요? 제주도라도. 정말요? 저 같은 할머니랑요? 할머니가 아니라 아름다운 여성이세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이 나이에 이런 말을 들을 줄이야.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달라 보였어요. 아침에 보았던 초라한 할머니가 아니라 사랑받는 여자의 얼굴이었어요. 옷장을 열어보니 검은색, 회색 옷들 뿐이었어요. 내일은 좀 더 밝은 색 옷을 사러 가볼까? 평생 처음 가져보는 생각이었어요. 정수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함께하니까 든든해요. 내일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때 미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주 토요일 오후에 올라갈게요. 응, 좋아. 그분, 토요일에 시간 되세요? 물어볼게. 엄마, 저 진짜로 만나 뵙고 싶어요.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미영이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미영아, 고마워. 뭐려.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다만, 정말 좋은 분인지 확인해보고 싶을 뿐이에요. 그래. 만나보면 알 거야. 오빠는 뭐라고 하세요? 연락도 안 해. 제가 오빠랑 얘기해 볼게요. 괜찮아. 철수는 철수대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거야.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았어요.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는 제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40년 동안 당신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 남은 시간은 제가 행복하게 살아볼게요.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단장을 했어요. 예쁜 머리핀도 꽂고 립스틱도 발라봤습니다. 거울을 보니 조금 젊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 나도 여자야. 예쁘게 꾸밀 권리가 있어. 밖으로 나가면서 가슴이 떨렸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살겠다고 결심했으니까요. 정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권사님, 토요일에 제 딸을 만나 주시겠어요? 물론이죠. 기꺼이 뵙겠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오늘 점심 같이 하실래요? 공개적으로. 정말요? 네. 더 이상 숨지 말아요. 좋아요. 당당하게 만나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 행복을 위해 싸우겠다고. 이제 미영이와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과연 딸은 정수 씨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토요일 아침부터 마음이 떨렸어요. 오늘 미영이가 부산에서 올라와서 정수 씨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어떤 반응을 보일지, 또 어떤 질문들을 할지 상상만 해도 불안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집안 청소를 하고 미영이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준비했어요. 정수 씨에게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권사님, 오늘 오후 3시에 오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긴장되네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괜찮을 거예요. 혹시 선물 같은 걸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오세요. 하지만 정수 씨의 마음도 이해가 갔어요. 처음 만나는 연인의 딸이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오전 11시쯤 미영이가 도착했어요. KTX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왔나 봅니다. 엄마, 우리 딸 고생했어. 배고프지? 괜찮아요. 기차에서 김밥 먹었어요. 미영이의 표정을 살펴봤는데 생각보다 밝더라고요. 걱정스러운 기색보다는 호기심이 더 많아 보였어요. 엄마, 많이 예뻐지셨네요. 뭔가 달라 보여요. 그래? 네, 표정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딸이 제 변화를 알아봐 주니까 기뻤어요.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영이의 카페 사업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정수 씨 이야기가 나왔어요. 엄마, 그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뭘 알고 싶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그래서 처음 교회에서 만났던 이야기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미영이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본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정말. 네.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계속 걱정했거든요. 혼자 계시면서 얼마나 외로우실까. 미영아, 솔직히 처음에는 저도 놀랐어요. 오빠 얘기 듣고. 하지만 생각해보니 엄마도 행복하실 권리가 있잖아요. 딸이 이렇게 말해주니까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미영아, 오빠는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던데. 철수는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아. 제가 오빠랑 얘기해 볼게요. 엄마 행복이 가장 중요한 건데. 오후 2시 30분쯤 미영이가 화장실에 가는 사이에 정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천천히 오세요. 많이 떨리네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미영이는 좋은 아이예요. 드디어 3시가 되었고 초인종이 울렸어요. 미영이가 문을 열어줬어요. 안녕하세요. 미영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박정수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정수 씨가 정중하게 인사하시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역시 품격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거실로 들어와서 앉으니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어요. 제가 차를 내오면서 분위기를 풀려고 했습니다. 미영아, 정수 권사님이야.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많은 말씀 해주셨어요. 좋은 말씀만 해주셨길 바라는데 정수 씨가 조심스럽게 웃으시더라고요. 미영이가 먼저 질문을 시작했어요. 권사님, 어머니와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교회에서 만났어요. 제가 새로 이사 오면서 정수 씨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처음 만났던 이야기, 함께 차를 마시게 된 이야기, 서로에게 끌리게 된 과정까지. 미영이는 진지하게 들으면서 가끔 질문을 했어요. 혹시 자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어머님처럼 반대하실 것 같아서. 그래도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조만간 용기를 내볼 생각입니다.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미영이의 표정이 점점 부드러워지는 게 보였어요. 정수 씨의 진솔한 모습에 마음을 열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권사님, 어머니를 정말 아껴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이죠. 어머님은 정말 소중한 분이세요. 정수 씨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미영이도 그걸 느꼈나 봅니다. 어머니가 행복해 보이시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정수 씨가 돌아가신 후 미영이와 둘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그렇지. 네, 엄마를 대하시는 모습이 아버지랑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아버지는 엄마를 당연한 존재로 여기셨잖아요. 그런데 정수 권사님은 엄마를 정말 소중한 여성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딸이 그런 차이를 알아봐 주니까 감사했어요. 미영아, 그럼 엄마가 정수 씨와 계속 만나도 괜찮겠어? 네,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정말 고마워.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뭔데? 오빠를 설득하는 일도 도와주세요.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 함께 해보자. 그날 저녁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철수야. 나야. 어머니. 목소리가 여전히 차가웠어요. 미영이가 와서 정수 씨를 만났어. 미영이는 좋은 분이라고 하더라. 미영이가 뭘 알아요? 세상 물정도 모르면서. 철수야. 그러지 마. 미영이도 어른이야. 어머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 나이에 무슨 또 시작이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이 나왔어요. 미영이가 위로해줬어요. 엄마, 오빠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잖아. 제가 내일 오빠랑 만나서 진지하게 얘기해 볼게요. 다음 날, 미영이는 철수를 만나러 갔어요. 카페에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미영이가 나중에 들려준 이야기에 따르면 처음에는 철수도 완강했다고 해요. 미영아, 너도 엄마 편을 드는 거야? 편을 든다기보다는 엄마 행복을 생각하는 거야. 행복. 그게 행복이야?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게, 오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엄마가 정말 행복해 하시는데, 엄마는 세상 물정을 모르셔. 그 남자가 정말 순수한 마음일까? 직접 만나보지도 않고 어떻게 판단해? 형제간에 격한 논쟁이 벌어졌다고 해요. 미영이가 정수 씨를 만나본 소감을 설명해도 철수는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빠는 왜 그렇게 반대하는 거야? 정말로 엄마를 걱정해서야? 그럼 무엇 때문이겠어? 솔직히 말해봐. 체면 때문 아니야? 그 질문에 철수가 할 말이 없었다고 해요. 오빠, 엄마가 평생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잖아. 이제 엄마가 행복하려고 하는데 왜 반대해?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살아계실 때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오빠도 알잖아.
이제라도 좋은 분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시면 안 돼. 결국 철수도 할 말이 없어져서 먼저 자리를 떴다고 해요. 미영이가 집에 와서 말했어요. 엄마, 오빠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도 고마워. 엄마 편에 서줘서 당연한 거예요. 저는 계속 엄마를 지지할게요. 그날 밤 정수 씨와 통화를 했어요. 집사님, 딸분이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미영이가 어떠셨어요? 따뜻하고 현명하신 것 같아요. 어머님을 진심으로 생각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다행이에요. 앞으로 더 당당하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요. 며칠 후, 미영이가 부산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수 씨와 계속 만날 거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올라올게요. 미영아, 정말 고마워. 오빠도 언젠가는 이해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미영이가 떠난 후 정수 씨와 함께 공원을 걸었어요. 이제는 정말 당당했습니다. 적어도 한 명의 자식은 제 편이 되어줬으니까요. 집사님, 이제 마음이 좀 편하시죠? 네, 정말 다행이에요. 미영 씨가 있어서 든든하네요. 그래도 철수 문제는 남아있어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철수가 갑자기 집에 왔는데 현숙이 없이 혼자 왔더라고요. 어머니, 저 혼자 왔어요. 왜? 현숙이는? 집에서 민준이 봐요. 철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화가 나 있다기보다는 뭔가 고민이 많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 언제까지 만나실 거예요? 그 사람이라니 정수 권사님이라고 불러. 그리고 언제까지가 아니라 계속 만날 거야. 정말 그럴 거예요? 응. 철수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갑자기 말했어요. 그럼 한번 만나보겠어요. 정말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 제가 직접 그분을 평가해 보겠어요. 그리고 제가 안 된다고 하면 철수야, 어머니가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 조건을 듣고 고민이 되었어요. 만약 철수가 정수 씨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하지만 이것도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직접 만나보면 정수 씨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좋아. 그렇게 하자. 정말요? 응. 하지만 편견을 갖지 말고 공정하게 봐줘. 알겠어요. 그렇게 철수와 정수 씨의 만남도 성사되었어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미영이에게 전화로 소식을 전했더니 놀라더라고요. 정말요? 오빠가 만나보겠다고 했어요? 응, 신기하지? 다행이에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 이제 정말 중요한 고비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철수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철수와 정수 씨가 만나기로 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일요일 오후 2시, 교회 근처 조용한 찻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저도 함께 가려고 했지만 철수가 반대했습니다. 어머니는 오시지 마세요. 남자끼리 이야기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철수야,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결국 두 분만 만나게 되었어요. 집에서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불안했는지 시계를 몇 번이고 쳐다봤습니다. 정수 씨에게는 미리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철수가 좀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혹시 무례한 말을 해도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집사님,
아들로서는 당연한 반응이죠. 오후 5시쯤 철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 집에 갈게요. 어떻게 됐어? 집에서 얘기해요. 목소리만으로는 결과를 알 수 없었어요. 1시간 후 철수가 도착했는데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화가 난 것도 아니고 기뻐하는 것도 아닌 뭔가 많은 생각에 잠긴 얼굴이었습니다. 철수야, 어떠셨어? 정수 권사님은 철수가 한참 동안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괜찮은 분이시네요. 정말, 네, 어머니를 정말 진심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대답이 나올 줄 몰랐어요. 철수가 그렇게 강하게 반대했는데, 그럼 이제 엄마가 정수 씨를 만나는 걸 인정해 주는 거야? 그건 아직. 철수가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제가 좀 이상한 질문을 해도 될까요? 무슨 질문인데? 어머니는 아버지와 행복하셨어요?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이어서 당황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그야 40년을 함께 살았으니까 그게 답이 아니잖아요. 정말 행복하셨냐고 묻는 거예요. 철수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철수야, 왜 갑자기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진실을 말하기로 했어요. 솔직히 많이 힘들었어.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철수야, 왜 이런 걸 말씀해 주세요. 철수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아버지는 술을 많이 드셨어. 그리고 화가 나면 때리셨죠? 제가 다 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철수가 알고 있었다니. 철수야, 어머니가 맞으실 때마다 저는 방에 숨어서 울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동안 아이들은 모르는 줄 알았는데 왜 참기만 하셨어요? 왜 아버지한테 맞서지 못하셨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여자는 참아야 한다고. 그 때문에 저는 어머니가 약하다고 생각했어요. 철수야, 아버지가 무서워서 저희를 지켜주지 못하는 약한 사람이라고. 그동안 철수가 저에게 차갑게 대했던 이유를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또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했을 때 또 똑같이 당하는 건 아닌가 생각했어요. 철수야, 정수 씨는 아버지와 달라. 오늘 만나보니까 알겠어요. 정말 다른 분이시더라고요. 그럼, 하지만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때 참기만 하셨는지. 철수가 울기 시작했어요. 48세 된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울더라고요. 어머니 때문에 저는 평생 여자를 무시하며 살았어요. 뭐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약해 보이니까 모든 여자가 그런 줄 알았어요. 철수야, 현숙이한테도 그랬어요. 제가 가장이니까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정말. 네. 그런데 오늘 정수 권사님 보니까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진짜 동등한 파트너로 대하시더라고요. 존중하시고. 그래서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철수가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지금까지 너무 못됐죠?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를 무시했어요. 당연히 희생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철수야, 그만 울어. 어머니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 건데 왜 그걸 몰랐을까요? 그때까지 제가 참고 있던 눈물이 터졌어요. 철수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엄마도 미안해.
그때 엄마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철수야, 그때는 어머니도 어쩔 수 없었던 거 맞죠? 응, 그땐 그게 당연한 시대였어. 한참을 울고 나서 철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수 권사님이랑 행복하게 사세요. 정말, 네, 늦었지만 이제라도 어머니가 진짜 사랑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철수야, 고마워.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 현숙이한테 사과하고 앞으로는 더 잘할게요. 어머니, 보면서 배웠어요. 뭘 배웠다는 거야?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날 밤, 정수 씨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권사님, 철수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집사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뭐라고 답하셨어요? 진심을 말씀드렸어요. 집사님을 정말 사랑하고 평생 소중히 모시겠다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경계하시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조금 누그러지시더라고요. 다행이에요. 그런데 집사님, 아드님이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과거 이야기? 집사님이 많이 힘드셨다고, 남편분이 좋지 않으셨다고, 정수 씨도 알게 된 거였어요. 죄송해요.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아니에요. 오히려 집사님이 얼마나 강한 분인지 알겠어요. 강하다뇨. 그런 어려움을 견뎌내고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우셨잖아요. 정수 씨의 말에 위로가 되었어요. 며칠 후 현숙이가 혼자 찾아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현수가. 웬일이야? 철수가.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더 잘하겠다고. 정말. 네. 그리고 어머님, 이야기도 많이 해요.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야 알겠다고. 그래? 어머님, 정수 권사님 만나셔서 좋겠어요. 현숙이도 괜찮다고 생각해? 네. 어머님이 행복하시면 저희도 좋아요. 고마워, 현수가. 그런데 어머님, 왜? 민준이가 할아버지를 만나보고 싶어 해요. 민준이가? 네. 할머니 남자친구가 어떤 분인지 궁금하다고. 손자까지 관심을 보이다니. 이제 정말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주말, 철순의 가족 전체가 와서 정수 씨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정수 씨가 민준이에게 관심을 보여주시면서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민준아, 공부는 어때? 할아버지, 수학이 너무 어려워요. 할아버지가 젊을 때 수학을 좀 했는데 다음에 가르쳐 줄까? 정말요? 좋아요. 민준이가 정수 씨를 자연스럽게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모습을 보니 감격스러웠어요. 철수도 많이 달라졌어요. 정수 권사님,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물론이죠.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무례하게 굴어서 죄송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를 걱정하시는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다 돌아간 후 정수 씨와 단둘이 남았어요. 집사님, 정말 좋은 가족을 두셨네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철수가 그렇게 변할 줄은.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특히 사랑을 알게 되면. 권사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집사님의 인내와 사랑 때문이에요. 미영이에게도 전화로 소식을 전했더니 정말 기뻐했어요.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오빠가 드디어 정신 차린 거네요. 그런 것 같아.
이제 우리 가족 모두가 정수 씨를 받아들였어.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응, 정말 꿈만 같아. 그런데 며칠 후 정수 씨에게서 조금 걱정되는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저도 제 자식들한테 말씀드려야겠어요. 그러세요. 이제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 집사님 가족이 그렇게 잘 받아들여 주셨으니까 저희 쪽도 괜찮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정수 씨의 자식들 반응은 좋지 않았어요. 며칠 후 정수 씨가 힘든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사님, 저희 아이들이 좀 반대하네요. 많이 반대해요? 큰아들이 특히 제가 재산을 빼앗길까봐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그렇겠죠. 집사님, 가족처럼. 하지만 정수 씨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어요. 혹시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도 지금은 행복했어요. 적어도 제 가족들은 모두 우리를 지지해 주니까요. 그리고 그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들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가족들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철수가 마음을 돌린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정수 씨와 저는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가족들 모두가 인정해 주니까 당당하게 만날 수 있었거든요. 어느 목요일 아침, 평소처럼 정수 씨와 산책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나도 오시지 않더라고요. 전화를 걸어봤는데 받지 않으셔서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어서 더욱 불안해졌어요. 관리사무소에 부탁해서 열쇠로 문을 열어보니 정수 씨가 거실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권사님, 권사님. 아무리 불러도 의식이 없으셔서 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와서 병원으로 모셔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뇌경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많이 심한가요?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오셔서 생명에는 지장 없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올 수 있어요. 회복되나요? 재활 치료를 받으시면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하지만 완전히 예전처럼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소식을 듣고 주저앉고 싶었어요. 정수 씨가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정수 씨의 큰아들 정민호 씨에게 연락했어요. 전화번호는 정수 씨 휴대폰에서 찾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각정수 권사님의 아드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김순덕이라고 합니다. 아버님이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에 계세요. 뭐라고요? 아버지가. 네. 뇌경색이세요. 지금 응급실에 계시니까 빨리 오세요. 1시간 후 정민호 씨와 그의 아내가 병원에 도착했어요. 4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데 얼굴이 철수와 비슷하게 딱딱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어요? 의식은 회복하셨는데 왼쪽에 마비가 왔어요. 그런데 누구시라고 했죠? 김순덕입니다. 아버님과 가까운 사이예요. 정민호 씨의 표정이 싸늘해졌어요. 아, 그분이시군요. 아버지한테서 얘기 들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아버지를 발견해 주셔서. 말은 고맙다고 했지만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정수 씨가 의식을 회복하셨을 때 제가 곁에 있었어요. 집사님,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에요. 쓰러지셔서. 그랬구나. 걱정 끼쳐드려서 미안해요. 무슨 소리예요? 괜찮으시면 다행이에요. 그때 정민호 씨가 들어왔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민호야,
왔구나. 아버지, 앞으로 저희가 모시겠어요.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되니까. 민호야, 괜찮아. 이분이 잘 돌봐주시니까. 아버지, 이분은 가족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모시는 게 맞죠. 정민호 씨가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김 여사님,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모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마치 저를 떼어놓으려는 것 같았어요. 아들아, 이분은 아버지,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은 쉬세요. 그날부터 정수 씨를 간병하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밤을 새우며 돌봤습니다. 왼쪽 팔다리를 제대로 쓸 수 없으시니까 모든 게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밥을 떠먹여드리고 화장실 가는 것도 도와드리고 힘들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민호 씨 부부가 매일 와서 불편한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김 여사님, 매일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세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가족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저희에게는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가족이나 다름없다니요? 아직 결혼도 안 하셨잖아요. 정민호의 아내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래도 김 여사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아버님과 김 여사님의 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요. 왜요? 아버님 나이도 있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신데 괜한 스트레스 받으실까 봐요. 제가 스트레스를 드린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라 아버님한테는 안정이 필요하거든요. 2주 정도 지났을 때 정수 씨의 상태가 좀 좋아지셨어요. 말씀도 똑똑히 하시고 오른쪽 손으로는 밥도 드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민호 씨가 정수 씨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퇴원하시면 저희 집으로 오세요. 민호야, 나는 내 집에서 지내고 싶어. 아버지,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또 쓰러지시면 어떻게 해요? 이분이 도와주시니까 괜찮아. 아버지, 김 여사님도 나이가 있으셔서 간병하기 힘드실 거예요. 정민호 씨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그렇죠. 김 여사님, 아버지 간병하시기 힘드시죠? 아니에요. 전혀 힘들지 않아요. 김 여사님도 건강을 챙기셔야죠. 이렇게 계속 병원에서 밤을 새우시면 그때 정수 씨가 말씀하셨어요. 민호야, 나는 집사님과 함께 있고 싶어. 아버지, 이분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 정민호 씨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 너희가 언제 나를 챙겨줬어? 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사실이잖아.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너희가 한 번이라도 안부 물어봤어? 그건 바빠서. 바빴다고. 2년 동안 혼자 지내는데 바빠서. 정수 씨가 화를 내시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그런데 이분은 매일 나를 걱정해 주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그분이 뭘 노리고 그러는지 아세요? 뭐라고? 재산이죠. 재산. 정민호 씨가 소리쳤어요. 민호야,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 나이 된 여자가 남자한테 접근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말이 안 나왔어요. 제가 재산을 노린다고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그럼 뭐 때문에 아버지한테 사랑하니까요. 사랑. 그 나이에 정민호의 아내도 비웃듯이 말했어요. 정말 순진하시네요. 요즘 혼자 사는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증명할 수 있어요.
그때 정수 씨가 간신히 일어나려고 하셨어요. 민호야, 그만해. 아버지, 현실을 보세요. 현실은 내가 이분을 사랑한다는 거야. 아버지, 그리고 이분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신다고. 아버지, 속으시는 거예요. 그때 정수 씨가 갑자기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권사님, 아버지, 간호사를 불러서 응급처치를 받으셨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혈압이 급격히 올랐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정민호 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김 여사님, 이제 정말로 그만해 주세요. 무엇을요? 아버지한테서 떨어져 주세요. 아버지 건강에 안 좋아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버지가 김 여사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잖아요. 그게 제 탓인가요? 저희 가족 일에 끼어들지 말아 주세요. 끼어든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지 마세요. 역겨워요.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역겹다고요? 네, 그 나이에 사랑이 뭐예요? 나이가 들면 사랑하면 안 돼요. 현실을 보세요. 아버지는 이제 환자예요. 그래서 더 곁에 있어야죠. 저희가 있어요. 그동안 어디 있었어요? 뭐라고요? 2년 동안 아버님이 혼자 계실 때는 어디 있다가 지금 와서 가족이라고 해요. 정민호 씨가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다음 날 정수 씨가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집사님, 미안해요. 왜요? 아이들이 너무 못됐죠? 괜찮아요. 이해해요. 아니에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권사님, 집사님, 이제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저 때문에 집사님이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권사님, 무슨 소리예요? 아이들 말이 맞아요. 저는 이제 환자고 집사님한테 짐만 될 거예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집사님, 저는 괜찮아요. 아이들한테 가서 지낼게요. 싫어요. 저도 함께 갈게요. 안 돼요. 아이들이 집사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정수 씨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정말 무서웠거든요. 다음 날 아침 철수에게 전화했어요. 철수야, 나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정수 씨가 쓰러지셨어. 뭐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다 설명했어요. 어머니, 제가 병원에 갈게요. 괜찮아. 괜찮다고. 괜찮지 않아요. 어머니,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정수 씨 아들들이 상관없어요. 저도 갈 권리가 있어요. 그날 오후, 철수가 병원에 왔어요. 정민호 씨와 마주쳤을 때 분위기가 차가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덕 씨의 아들, 김철수라고 합니다. 네, 박정민호입니다. 어머니가 많이 힘드셨을 텐데 좀 더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려라뇨? 어머니는 정수 권사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희가 가족인데 그동안 가족 역할을 못 하셨으면서요? 철수의 말이 날카로웠어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2년 동안 아버님이 혼자 계실 때는 어디 계셨어요? 저희도 바빠서 바쁘셨다고요? 그런데 아버님이 아프시니까 갑자기 가족이라고 하시네요. 정민호 씨가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그날 저녁 정수 씨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집사님, 아드님이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철수가 뭐라고 했어요? 저를 정말 아버지처럼 생각한다고. 그리고 집사님을 지지한다고. 정말요? 네. 덕분에 마음이 든든해요. 하지만 여전히 정수 씨의 자식들과의 갈등은 계속되었어요. 과연 이 상황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철수가 병원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오후, 평소처럼 정수 씨 병실에서 간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수 씨가 숨을 헐떡거리기 시작했어요. 권사님, 권사님, 집사님, 가슴이 아파요. 급히 간호사를 불렀는데 심장에 무리가 온 것 같다며 응급실로 옮겼어요. 정수 씨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거였습니다. 보호자분들 오세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환자분이 심근경색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뇌경색 후유증으로 심장에도 무리가 온 것 같아요. 생명에 지장은 없나요? 정민호 씨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지금 응급처치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 말을 듣고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저도 모르게 의사 선생님께 애원하고 있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정말 지옥 같았어요. 정민호 씨 가족도 와서 함께 기다렸는데 이제는 예전처럼 저를 차갑게 대하지는 않았어요. 모두가 정수 씨 걱정에만 정신이 없었거든요. 2시간 정도 지나서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다행히 고비는 넘겼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조심하셔야 해요.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동시에 더 큰 불안이 엄습했어요. 정수 씨가 이렇게 위험한 상태인데 나 같은 할머니가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 정수 씨가 다시 병실로 옮겨진 후 의식을 회복하셨어요. 저는 그분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집사님, 살아있네요. 당연하죠. 저를 두고 어디 가시려고 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집사님을 영영 못 볼 뻔했네요.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 함께 오래오래 살아요. 그런데 정민호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저희 집으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민호야, 아버지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이번 일로 확실해졌어요. 하지만 나는 아버지, 김 여사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아버지 건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정민호 씨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김 여사님, 아버지를 저희가 모시겠어요. 더 이상 김 여사님께 짐 드릴 수 없어요. 그때 제가 화가 났어요. 짐이라니, 짐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김 여사님, 저는 권사님을 사랑하고 권사님도 저를 사랑해요. 그런데 왜 짐이라고 해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뭐가 문제예요? 제가 돈이 없어서요? 집이 좁아서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뭐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정민호 씨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때 철수가 끼어들었어요. 정민호 씨,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진짜 아버지 걱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슨 다른 이유요? 체면이나 재산 문제 때문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어머니가 2년 동안 아버지를 돌봐드렸는데 지금 와서 가족이라고 하시면서 어머니를 떼어놓으려고 하시잖아요. 정민호 씨가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그때 정수 씨가 힘들게 말씀하셨어요. 민호야, 너희들 말 들어보니 나도 할 말이 있어. 아버지, 지금은 쉬세요. 아니야, 이제 말해야겠어. 정수 씨가 숨을 고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병원에 와봤어? 아버지, 대답해봐. 한 번이라도 와봤어? 정민호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가 6개월 동안 병원에 계셨는데 너희들은 바빠서 일주일에 한 번도 못 왔지. 아버지, 그때는 정말 바빠서. 바빴다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바빠서 못 왔잖아.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도 2년 동안 안부 전화 한 번 제대로 한 적 있어? 정민호 씨가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는 걸 알면서도 왜 지금 와서 가족이라고 해? 아버지, 이분은 내가 쓰러진 걸 발견해 주셨어. 그리고 지금까지 밤낮으로 돌봐주셨고, 정수 씨가 힘들게 말씀하시는 모습에 눈물이 났어요. 너희들이 가족 역할을 못했을 때 이분이 진짜 가족이 되어주셨어. 아버지, 그런데 지금 와서 이분을 떼어놓으려고 하니, 그때 정민호의 아내가 울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사실은 아버지 재산 때문이 아니라 체면 때문이었어요. 뭐라고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그리고 아이들이 놀림받을까봐. 그래서 김 여사님을 나쁘게 봤어요. 정민호도 울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야 알겠어요. 정말 사랑이 뭔지. 민호야, 그리고 저희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김 여사님이 아버지를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시는지 이번에 확실히 알겠어요. 정민호가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김 여사님,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너무 못됐어요.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셔서 고마워요. 저도 눈물이 나서 말이 안 나왔어요. 이제라도 알아주셔서 고마워요. 그때 철수가 말했어요. 정민호 씨,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연히 아버지 뜻대로 해드려야죠. 아버지가 김 여사님과 함께 계시고 싶어 하신다면 저희가 도와드려야 해요. 정말요?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가요? 저희도 함께 돌봐드리고 싶어요. 이제까지 가족 역할을 못한 걸 만회하고 싶어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상황이 바뀌었어요. 며칠 후 정수 씨가 퇴원하실 때 정민호 씨 가족이 와서 도와줬어요. 그리고 정수 씨는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불편한 건 언제든 연락하세요. 김 여사님도 혼자 힘드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그날 저녁 정수 씨와 단둘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권사님, 정말 다행이에요. 뭐가요? 자식들이 마음을 돌린 게요. 집사님 덕분이에요. 제가 뭘 했다고. 집사님이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주셨어요. 권사님, 이제 정말 당당하게 함께 할 수 있게 됐네요. 다음 날 미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빠한테서 들었어요. 정수 권사님이 많이 아프셨다면서요? 이제 괜찮아졌어.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정수 권사님 아드님이 마음을 돌리셨다면서요? 응. 신기하지? 엄마가 얼마나 진심으로 정수 권사님을 사랑하시는지 그분들도 이제 아신 거죠. 그런 것 같아.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응. 정말 꿈만 같아. 일주일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정민호 씨가 정수 씨와 저를 초대해서 식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김 여사님, 저희 집에서 식사하시죠. 정말. 네. 아이들도 할아버지 뵙고 싶어 해요. 그렇게 정민호 씨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정민호의 아내도 완전히 달라져서 저를 정말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김 여사님,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김 여사님 만난 후로 정민호의 아이들도 정수 씨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랐어요. 할아버지, 다음에 또 오세요. 할머니도 함께 오세요. 아이들이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으니 정말 기뻤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정수 씨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집사님, 정말 기적 같아요. 뭐가요? 모든 사람이 우리를 인정해 주다니.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가족? 네, 우리 자식들도, 권사님 자식들도 모두 한 가족이요. 그러게요. 정말 꿈만 같아요. 그런데 정수 씨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시더라고요. 집사님, 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뭐라고요? 이제 모든 사람이 인정해 주니까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갑작스러운 프러포즈에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 정말요? 네, 남은 인생을 정말 가족으로 함께 살고 싶어요. 하지만 저희가 이 나이에 나이가 뭐 중요해요? 사랑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평생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네, 좋아요. 정말요? 네, 저도 권사님과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하기로 했어요. 73세와 75세의 늦은 약혼이었지만 그 어떤 젊은 연인들보다도 행복했습니다. 프로포즈를 받은 지 한 달 후, 우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간소하게 하려고 했는데 양쪽 자식들이 제대로 된 결혼식을 올리자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제대로 해야죠. 철수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줬어요. 정민호 씨랑 상의해서 예식장도 알아보고 하객 명단도 정리하고. 철수야, 너무 큰 건 부담스러워.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준비할게요. 정민호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김 여사님, 정말 멋진 결혼식을 올리셔야 해요. 민호야, 우리 나이에 무슨 큰 잔치를. 나이가 뭐 중요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잖아요. 미영이는 부산에서 올라와서 드레스 쇼핑을 도와줬어요. 엄마, 이거 한번 입어봐요. 미영아, 너무 화려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한테 딱 맞아요. 연한 분홍색 원피스를 입어봤는데 거울을 보니 정말 달라 보였어요. 할머니가 아니라 예비 신부 같았습니다. 엄마, 정말 예뻐요. 정수 권사님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날 저녁 정수 씨와 함께 결혼식 계획을 세웠어요. 집사님, 정말 꿈만 같아요. 저도 그래요. 이 나이에 결혼 준비를 하다니. 하객은 몇 명 정도 부를까요? 가족들과 가까운 교회 분들만 10명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으로 해요. 교회 분들 반응도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수군거렸던 분들이 이제는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순덕 집사님, 정말 축하해요.
두 분이 얼마나 잘 어울리시는지 몰라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보여주시네요. 목사님도 흔쾌히 주례를 서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두 분의 사랑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에요. 기꺼이 주례를 서드리겠습니다. 결혼식 날짜는 5월 15일로 정했어요. 봄꽃이 한창 예쁠 때였거든요. 결혼식 한 주 전 정수 씨의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다행히 많이 좋아지셨어요. 재활치료 효과가 좋으시네요. 왼쪽 팔다리도 많이 회복되셨고 결혼식까지는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다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그렇게 기다리던 결혼식 날이 왔어요. 아침부터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예쁘게 했어요. 73세 할머니를 이렇게 꾸며주시는 미용사 선생님도 신기해하시더라고요. 정말 아름다운 신부님이세요. 고마워요. 나이가 들어서 하는 결혼이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와서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이영희와 현숙이가 도와줬어요. 어머니, 정말 공주님 같으세요. 엄마, 완전 20살은 젊어 보여요. 거울을 보니 정말 달라진 제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예쁜 할머니가 저였나 싶었거든요. 민준이가 와서 보더니 소리쳤어요. 할머니, 정말 예뻐요. 진짜 공주님 같아요. 고마워, 민준아. 할아버지가 보시면 기절하실 거예요. 아이의 순진한 말에 모두들 웃었어요. 예식장에 도착했을 때 정수 씨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집사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권사님도 너무 멋지세요. 정수 씨도 새 양복을 입으시고 꽃브로치를 달고 계셨는데 정말 신사 같았어요. 예식이 시작되기 전 철수가 저를 부축해서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평생 딸의 결혼식에서 사위에게 딸을 맡기는 아버지 역할을 해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아들이 저를 사위에게 인도하는 거였어요. 어머니, 행복하세요. 고마워. 철수야, 정수 권사님께 잘 부탁드릴게요.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환영해 주셨어요. 교회 분들, 동네 분들, 양쪽 가족들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목사님이 주례사를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결혼식을 보고 있습니다. 김순덕 집사님과 박정수 권사님의 결합은 나이를 초월한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으며 진정한 동반자를 만나는 것에는 때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서약을 했어요. 정수 씨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순덕 씨, 저는 당신과 만나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은 인생 동안 당신을 사랑하고 아끼고 보살피겠습니다.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는 목이 메어서 말이 잘 안 나왔어요. 정수 씨, 저는 당신을 만나서 여자로서의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느꼈어요. 앞으로 당신과 함께 아름다운 노년을 만들어 가겠어요. 서로의 마지막 사랑이 되어 주겠어요. 반지를 교환할 때 정수 씨가 제 손에 반지를 끼워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정말 제 아내가 되어 주셔서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목사님이 선언하셨어요. 이제 두 분을 부부로 선언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고 모든 분들이 축하해 주셨어요. 결혼식 후 피로연에서는 정말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어요. 정민호 씨가 축사를 해주었어요. 아버지, 김 여사님, 아니 이제 어머니라고 불러야겠네요. 처음에는
제가 반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두 분의 사랑을 보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앞으로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철수도 축사를 했어요. 어머니, 평생 우리를 위해서만 사셨는데 이제 어머니 자신을 위해 사시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정수 아버지, 어머니를 잘 부탁드려요. 저희도 두 분을 잘 모시겠습니다. 교회 성가대에서 축가도 불러주셨어요. 사랑은 언제나라는 노래였는데 듣는 내내 눈물이 났어요. 케이크 커팅을 할 때도 재미있었어요. 정수 씨와 함께 칼을 들고 케이크를 자르는데 하객들이 키스, 키스를 외치더라고요. 이 나이에 무슨 키스를. 하지만 정수 씨가 제 뺨에 살짝 입을 맞춰주셨어요. 73세에 처음 해보는 공개적인 키스였어요. 모든 분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셨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제주도로 2박 3일 여행이었는데 평생 처음 해보는 신혼여행이었어요. 제주도에서 바다를 보며 산책하는데 정말 꿈만 같았어요. 집사님, 아니 이제 아내라고 불러야겠네요. 네, 남편이라는 말을 하니까 얼굴이 빨개졌어요. 평생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저도 그래요. 정말 기적 같아요. 앞으로 매일매일이 신혼 같았으면 좋겠어요.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니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70대 신혼부부의 모습이었지만 20대 신혼부부 못지않게 행복해 보였거든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정수 씨가 제 집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이제 진짜 부부가 되어서 함께 살게 된 거였어요. 첫날 밤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뭐가요? 이렇게 함께 살게 되다니. 저도 그래요. 혼자 살 때는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네요. 평생 함께해요. 네, 평생.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아침에 함께 일어나서 운동하고 같이 장을 보고 저녁에는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정수 씨는 요리도 잘하셔서 가끔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어요. 아내, 오늘은 제가 요리할게요. 남편이 요리하는 동안 저는 뭘 하죠? 그냥 예쁘게 앉아 계세요.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자식들도 자주 놀러 왔어요. 이제는 정말 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너무 행복해. 보기 좋아요. 정말 잘 어울리세요. 손자 민준이도 자주 와서 숙제도 도와달라고 하고 이야기도 들려달라고 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연애 이야기 더 들려주세요. 민준아, 그런 걸 왜 듣고 싶어 해? 재미있어요.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어요. 1년이 지났을 때 우리는 첫 번째 결혼기념일을 맞았어요. 그날 정수 씨가 꽃다발을 사왔어요. 아내, 결혼기념일 축하해요. 남편도 고마워요. 이 1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도 그래요. 매일이 꿈만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그날 밤 함께 앨범을 보며 지난 1년을 되돌아봤어요.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반대했었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축복해주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그러게요.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다는 걸 증명했네요. 이제는 동네에서도 유명한 부부가 되었어요. 길을 지나가면 사람들이 인사해 주시고 젊은 부부들이 와서 조언을 구하기도 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행복하게 사실 수 있어요.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야.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무엇보다 서로 사랑한다는 걸 매일 표현하는 거지. 지금도 우리는 매일 아침 사랑해요라고 말해요. 73세와 75세의 부부지만 신혼부부처럼 달콤하게 지내고 있어요. 가끔 거울을 보면서 생각해요. 이 모든 게 정말일까?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정수 씨가 제 손을 잡아주시면서 말씀하시면 확신이 서요. 아내, 우리 정말 행복하죠? 네, 남편.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네, 평생. 73세에 시작된 저희 사랑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매일매일이 신혼 같고 매 순간이 감사해요. 나이가 들어서 하는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언제라도 늦지 않아요.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도 저처럼 행복할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